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에비토코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좋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위원님의 단독 기사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단독 기사를 잘 쓰는 비법이 뭡니까? 잘 쓰는 비법이요? 단독으로 혼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이렇게. 단독을 잘 캐치하는 비법이 뭡니까? 제가 봤을 때 잘생긴 외모?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2001년부터 기자를 했는데 한 지금 따져보면 20년 넘죠. 경험으로 봤을 때는 궁금증이에요. 궁금증을 가져야 단독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호기심이 넘치고 호기심 천국이에요. 궁금증이 넘치는 위원님.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런 호기심으로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셨습니다. 찾아낸 내용을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예. 네. 그러시죠. 좋습니다. 단독 기사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군이 KF-XX 또는 KF-21 블록 3라고 알려져 있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5.5세대 또는 6세대 차기 전투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공군에서 KF-XX 관련해서 소요 제기를 한 거예요. 예, 지난 연말에 이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관련돼서 소요 제기를 한 걸로 확인을 했는데 그럼 제가 이걸 왜 어떻게 하다 확인하겠냐면 밀떡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밀떡에서 지난번에 단공공, 장공공 한번 했고 엔진 관련 했잖아요. 근데 이게 타임테이블을 잘 보면 다 이상하잖아요. 뭐 2035년 이후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럴까? 그래서 이제 한번 쫙 알아봤어요. 그때 이제 결론이 딱 나오더라고. 공군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소요 제기를 연말에 했다. 엔진 관련돼서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엔진 사업이 갈 것 같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다 알아봤죠. 그때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지금 F-16하고 KF-16이 우리 공군에 한 160여 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F-16도 보시면 이제 PBU가 있고 그렇죠. KF-16U 둘 다 이제 성능 개량을 이제 KF-16 성능 개량하고 있고 F-16 PBU는 했고.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2038년까지 공군은 KF-16을 쓰겠다. 그 38년 이후에는 대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소요제기라는 거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전에 차기 전투기 1차 사업이든 3차 사업 해보면 그때 얘기 들어보면 보통 그 전투기 사업하기 전에 한 10년이나 15년 전에 이미 소요제기를 해요. 왜냐하면 절차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좀 해놓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미리 좀 해놓은 것 같아요. 그 38년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2038년에 KF-16이 조금씩 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맞추려면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진행을 했고 또 한 가지로 이제 2021년에 연구 용역을 한 2번 했어요. 그래서 KF-21을 성능 개량해서 뭐 5세대 혹은 뭐 5.5세대 성능 개량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봤고 그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이제 한번 줘서 연구 용역을 해봤고 그다음에 공군본부도 21년에 한 번 더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나옵니다. 한국형 차세대 임무 전투기라고 명칭이 나왔었어요 이미. 그래서 뭔가 공군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23년도에 공군 참모총장이 국방부 기자들이랑 오프 형식으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공군도 지금 고민이 많다. 지금 다른 나라들 6세대 하는데 우리도 뭘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좀 고민을 좀 이렇게 토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무슨 생각들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딱 결론이 나온 게 작년 연말에 첫 단추 꼈다. 소요제기는 했다. 그럼 이제 이게 합참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합참에서 또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또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니까 KF-XX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는 엔진이 먼저 개발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왜 엔진을 국산화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엔진 관련돼서 우리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이제 5세대든 6세대든 만들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엔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좀 잘 보시면 이제 지난번에 저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F-35에 들어가는 F-135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면허 생산을 안 줘요. 미국에서만 만들어요. 아마 6세대 지금 F-47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5세대, 6세대 전투기 만들려고 그러면 일단 엔진을 해외에서 이제는 더 이상 들여올 수가 없어요. 물론 미국 정부를 구워 삼거나 뭐 이러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 거고. 그래도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 정부가 아마 그건 안 해줄 겁니다. 이제 면허 생산 권한은 이제 더 이상 해외에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런 고민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지금 KF-15 경쟁 기종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는 개발사를 잘 보면 전투기 개발하기 전에 엔진 먼저 한 10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 다 엔진을 먼저 하고 원래 네, 순서가 그다음에 네. 무장, 그다음에 이제 항전 기체를 그다음에 하는데 우리 KF-21은 잘 보시면 돈의 문제, 그다음에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 엔진은 해외 엔진으로 결정을 했고 무장도 잘 보시면 유럽제 무장 썼죠. 공대공 무장은 네. 티어, 그다음에 아이디스티 뭐 이런 거 썼고. 근데 지금 잘 보시면 무장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장공공, 당공공이 2035년 체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35년 이후에 쫙 양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무장은 해결이 됐어요. 그러네요. 이제 엔진만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KF-10에 들어가는 F414 400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파워, 이게 이제 전투기 엔진의 순수한 최대 추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연소 애프터번을 안 하고 그게 뭐 13,200이라는 얘기도 있고 14,200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자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합쳐서 쌍발이니까 계산해 보면 뭐 한 26,000 아니면 28,000 정도 나오는 거예요. 밀파워로만 따져보면. 근데 우리가 5세대를 가든 6세대를 예를 들어서 이제 F-35급을 한다. 그러면 우리 32,000파운드 정도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F-35가 밀파워가 F-135 엔진 단발인데 32,000이에요. 그렇죠. 외계인을 갈아넣는 엔진 중에 하나인데 그 정도 급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KF-11에 들어간 F-414 엔진은 엄밀히 얘기하면 4세대 전투기 엔진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5세대나 이런 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5세대, 6세대 가려면 이제 자체 우리만의 독자 개발 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추력도 향상을 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계산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한 3,000파운드 이상 키우겠다. 그럼 16,000, 뭐 17,000 이렇게 되겠죠. 합쳐 보면 한 32,000, 34,000 정도 되면 우리도 F-35급의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은 다져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건지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개발에 한 10년 이상 걸릴 것 같다라고 지금 10년 이상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한번 저희도 했지만 유무인 복합 현대 시제기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엔진이 5,500파운드짜리 엔진을 국내 개발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이름이 이제 KTF 5,500인데 나는 KTF 무슨 KT인가 막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코리아 터보팬의 약자 KTF 5,500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고 있고 그다음이 이제 10,000파운드급 그다음이 이제 차세대 한국형 엔진이라 해서 이제 16,000 뭐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단계별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불가능한 건 아니고 또 한 가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미국 내에서 엔진 관련 기술자들 많이 좀 모집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414의 추력 향상형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정말 5세대, 6세대에 쓸 수 있는 그 말 5세대 엔진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화는 이제 전사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경쟁을 해서 누가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두산도 사실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죠.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기간이 또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서 만약에 실패하면 전투기 개발에도 이게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한화 쪽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보통 한 10년 이상 걸린다. 그죠. 그러니까요. 27년에 만약에 시작을 한다 그래도 뭐 계산 따져보면 빨라야 2030년 말. 후반이죠. 그다음에 아니면 2040년 초. 자세히 해보면 이제 그때 고기에 맞춰서 만약에 성공하면 기체하고 항전은 기존 KF-21을 그대로 불리든 뭐 업그레이드 하든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아예 새로 기체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근데 기체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체 설계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KF-21까지 해오면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우리 진짜 10년 동안 건강하게 열심히 일덕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이 다음 세대 전투기를 또 보려면 환갑 조금 지나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걱정되는데요. 우리가 과연 그만큼 우리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가 완성이 됐을 때 종합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2030년 혹은 2040년대의 공중전 환경이 지금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엄마야? 그러네. 그리고 이제 주변국들도 그때는 지금하고 전력이 다를 거예요. 맞네요. 네. 사실은 이제 KF-21도 물론 좋은 전투기지만 지금 이제 중국이 아마 이제 9월 3일날 열병식을 굉장히 크게 할 거예요. 지금 이제 베이징에 보면 뭐 이제 하나 두 개씩 막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7월달에도 갔다 왔었는데 그때부터 그 열병식 준비들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뭐 영상들이나 사진들을 보면 이제 젠 35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유무인 복합에 필요한 무인기들도 이제 이번 열병식 때 대규모로 보여주려고 그래요. 하나 두 개씩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공중에 띄울까요? 아니면 어디 실어서 이렇게 보여줄까요? 지상에서 이동하는 모습은 관측이 됐고 또 한 가지 이제 중국이 만들고 있는 6세대 전투기들도 이번 열병식에 지금 아마 등장을 할 것 같아요. 시제기지만 가오리처럼 생긴 거. 다 등장을 할 것 같아요. 비행하는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2030년, 40년에는 지금 주변국들 전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중국 공군은 하이엔드를 아마 6세대로 가지고 가려고 할 거고 그 아래가 젠 20이 될 거고 젠 20, 35 네, 뭐 이런 그렇죠. 20, 35 정도 되고 그 아래 로우급 전투기를 배치하는 방식이니까 뭐 그쪽에 희망대로 된다 그러면 중국 공군이 동북아 3국 중에서 가장 빨리 업그레이드가 되는 시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조금 늦은 거예요? 근데 중국을 보면 지금 워낙 속도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중국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다른 나라하고는 어때요? 일본도 지금 뭐 자체 개발하는 전투기는 없어요. 다만 영국, 뭐 이탈리아, 이제 일본 같이 하는 G캡이 있고, 근데 G캡도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G캡 전투기 사이즈가 아마 이제 밀덕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F-111 정도 크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전폭 수준으로. 그리고 일본 항공자회 같은 경우에는 요 며칠 사이에 이제 F-35B도 일본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항공자회답게 35A, B 이제 두 개 운용하는 형국 되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G캡도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유럽도 F캐스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려고 그러고 미국은 뭐 F-47 가고 이제 6세대, 5.5세대, 6세대로 다 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해야죠. 안 그러면 공군참모총장이 이제 23년도에 국방부 기자들이랑 했던 얘기가 뭐냐면 고민이다. 이거를 해외에서 들여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6세대를 지금 우리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시간과 돈이 그렇죠. 드니까. 근데 일단은 공군은 보니까 개발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팔 나라도 없거나 아니면 그래요? 진짜 세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됐든 간에 6세대 전투기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해야 되긴 되는 건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해내느냐가 지금 관건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가 KF-21까지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은 지금 다 닦여 있는 상황이죠. 뭐 엔진 정도만 하면 해볼만 하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올해 하반기에 이 차세대 항공엔진 관련돼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할 예정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평가가 경제성 없어요라고 이제 나오면 첫 단추가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첫 단추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카이다 같은 데서 효용성이 떨어지고 가성비가 안 된다 그래서 뭔가 얘기 나올 것 같아. 그게 이제 뭐 카이다가 할지 아니면 다른 기관이 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 롤 같아요. 롤 게임이 전국 전 세계로 리그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하나, 유럽 하나, 북미, 남미인데 딴 나라는 중국 빼고는 다 국가 뭉쳐 있어요. 근데 우리만 LCK라고 별도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 딴 데는 뭐 인구가 10억, 그래요? 몇 억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묶어놨거나 아니면 뭐 태평양, 아시아 이렇게 묶어놓는데 우리만 국가 중에서 제일 작은 사이즈에 있는데 월즈라고 부르는 롤드컵 나가면 다 패고 다녀요. 다 패고 다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울한 측면도 있는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유럽이 두 개로 뭉쳐 있고 미국도 인구가 3억이 넘어.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만 인구가 5천만 조금 넘는데 별도 개발을 하겠다. 가능성이 보인다.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제대로 작은 고추 될 수 있겠네요. 작은 악마죠. 그 중국에서는 악몽이라고 부르거든요. 자기네들이 이제 한 발만 더 올라가서 이제 하면 왕자인데 딱 앞에 가로막고 막 패고 다녀. 그래서 정말 싫어하는데 우리도 약간 그런 느낌을 딴 나라에서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또 생각해봐야 될 게 중동 국가들은 F-35를 사실 사기가 애매한 나라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UAE라든가 뭐 사우디아라비아. 최근에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제 화제가 됐지만 KF-21 EXCG가 한번 나왔잖아요. 네, 네.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뭔가 중동에서 피드백을 받았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새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근데 지금 KF-21 EXCG 나온 것도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엔진이에요. 추력을 높이지 않는 이상 지금 엔진으로 가면 약간 애가 힘에 부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뭐 그 KF-XX가 됐든 KF 블록 3가 됐든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런 나라들이 참여할 수가 있죠. 번호표 가지고. 네, 이제 우리도 개발비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랑 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이나 6세대 하고 있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이 들어오기 좀 쉽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다 그러면 그런 중동 국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많은 중동 국가들 우리가 많이 팔았기 때문에 K방산 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같이 가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 방사는 한 번도 이렇게 맛보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한 번 맛보고는 끊을 수 없죠. 한번 찍어 먹어보면 이 맛이네. 그렇죠, 이 맛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 이 맛이야.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변수나 문제점들도 좀 짚어주셨지만 해야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성공적으로 완성이 된다면 그 성능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뽐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이제 엔진까지도 우리 국산화로서 완성이 된다면 정말 완전체로 진짜 우리 전투기가 날아오르지 않을까. 과연 어떤 모습일까 기대가 되는데요. 10년 후에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자,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은 10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께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